꺼내도 되나요? 3초 이상 정적 있을 때는 되게 과학적이구나 이거. 과학적이구나. 어떻게 되시나요? 이 자리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100만 부 팔아보자 이 무당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너무 높다. 한편으로는 너무 높다. 한편으로는 이거 해외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아 감동적이네요 진짜. 맞아요. 예. MBTI 얘기를 꺼내도 되나요? 3초 이상 정적 있을 때는 MBTI 가가 하나 따고. MBTI가 아니 왜냐면은 이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떠올리고 이렇게 계속 지하철 타면서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MBTI에서는 이제 S하고 N이 상상하는 N, 그 현실적인 S, N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 막 N이지 않을까. 저는 ENFP입니다. 저도 ENFP. 나랑 똑같아요. 저희 ENFP. ENFP. 뭐예요? 할 때마다 좀 바뀌는데 저도 궁금하게 해봤을 거 할 아니에요. 때마다 바뀌긴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INFP나 INFT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많은. 아 그래요? 저도 ENFP랑 INFP랑 왔다 갔다 해요. 앞에가 이 I랑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게 유연한지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옛날 기록들 같은 거 이렇게 상자 하나에 모아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년인가 전인데 그때 MBTI 검사한 게 있더라고요. 와, 진짜? 완전 얼리어답터. 그때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막 그런 거 공짜로 해주는. 그때도 MBTI가 있었더라고요. 막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게 INFP인가? 였던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거의 뭐 15,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N이 아닐 리가 없어요. 이거 정확하구나. 되게 과학적이구나 이거. 과학적이구나.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A형입니다. 아니 나랑 맞아. 내가 트리플 A. 누가 A형인 거 맞추는 거 너무 싫어하는 A. 자 비관 토크로 그래서 넘어가. 오형인 척하는 A. 별자리는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ENFP가 나와요. 사실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승원이 형 정확해요. 근데 정말 이게 과학이지, 그쵸? 이게 과학이에요. 뭔가 삐에로 같은 밖에 이제 안에서 이제 정적을 느끼는 뭐 약간. 이 정도 과학적 논리 갖춰 대표를 그럼요, 하는구나. 그럼요. 국문과 출신. 그래서 I랑 E랑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구나 사는 게. 근데 출판업계 계신 분들이 거의 N이 많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향이 있다면은 엄청 현실적인 여기만 보는 이제 S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좀 망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생각. 이대로인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게 주류고 저게 인정받지만 내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이제 95년부터 한 2002년까지는 영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어요. 7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유학 가면은 뭐 한국 관련된 모든 것들을 쉽게 접했지만 저희 때는 특히 이제 영국은 한국 관련된 거라고는 전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하지만 어디 가도 한인 교회가 있잖아. 마치 이제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듯이. 그러면은 그때는 이 유학생들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냐면 오늘 저녁에 그 라면에 김치에 밥 말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유학생들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야. 그래서 먹고 다음 주에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 보러 가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세계 공통이다. 일본에서도 그래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에서 교회에서 김치랑 그걸 라면으로 꼬셔요. 세계 요즘은 공통이다. 편의점 가면은 다 컵라면도 있고 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특히 저는 런던이 아닌 데에 있으니까 막 이제 뭐 그런 시기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네요 진짜. 내가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야. 상관없어. 뭔 얘기 하는지 상관없어. 뭐 아무튼 물론 이제 녹화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일단 이 편지는 영어로부터 시작돼요. 이 편지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MBTI 얘기를 했는데 이게 N의 대화? 진짜 애들. 왜냐면은 이만큼만 단서 있어도 이만큼 얘기 다 맞아, 새로운 맞아. 거고 이만큼 새로운 지금 거고. 얘기 패턴을 보면 다 이렇게 받아서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서 자기 얘기하고 있어. 좀 이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한국 음식이었어요. 전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 되게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쉽지만 오늘, 너무 아쉬워요. 오늘 전달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한국 음식의 우수성 또 한 카트 따고 이거. 선생님은 버킷리스트 하시고 카메라 그냥 빨리 끕시다. 만약에 제 버킷리스트를 한다면 뭐 이런 사회적인 거 거창한 게 아니라 소박한 거를 하자면은 아내가 원래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안 하는 이제 다른 공부를 했어요. 저랑 같이 철학과 CC예요. 제 이제 1년 후배인데 아내가 혹은 아내랑 같이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든 뭐 집에서 쉴 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아내가 나는 아니야. 혹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를 하는데 아내랑 같이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큰애가 음악을 해요. 그 이제 실용음악을 하면서 또 자기가 돈 번다고 동물병원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딸이 괜찮다고 하면 예. 그 딸이랑 버스킹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작곡하는 딸은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 뭐 그래서 그래 좋다 뭐든 뭐 그게 뭐든. 근데 그 우리 딸이 노래를 꽤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보컬인데 딸이랑 한번 버스킹을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뭐 지금 한참 권투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한번 스파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왜냐면은 우리 큰애가 둘째가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엄청 커서 지금 저랑 똑같고 체격이 저랑 비슷했어요. 186에 덩치도 막 90kg 이상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 아들이랑 이렇게 스파링을 한번 해보고 싶은.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그 스파링을 한다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냥 가벼운 헐리우드 무비 중에서 그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주 오래전 90년대인가 영화인데 그게 이제 음악을 하는 한 이제 그 여성이 뭐 이제 지방에 사는 여성이 뉴욕인가 어디를 와가지고 그 바텐더를 하면서 음악을 하는데 그 이제 바텐더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 장면들 뭐 나오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뭐 오디션도 떨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 그럼 이 친구가 그 시골에 있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 그 아빠가 존 굿맨이야. 이렇게 쫑쫑하고 그 동네에서 경비를 쓰는 존 굿맨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날도 경비를 하면서 그 장면 너무 인상 깊은 거야. 그 경비를 하면서 그냥 그 경비옷, 그 회색 경비옷 입고 햄버거 먹으면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해요. 딸한테 전화를 받는데 딸이 막 얘기를 해.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안 해. 그냥 다 들어주고 그래, 잘 될 거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끊거든? 근데 그 딸은 그게 단 거야. 그 딸도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뭐 긍정적이든 뭐 해답을 얻으려고 아니라 딸은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그 존 굿맨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돈이 있어가지고 뭘 해주고 뭐 뭔가 지혜를 다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그 딸이나 아들이 힘들 때 그 나도 찾아서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아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사실은 버킷리스트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어머님도 막 직장 생활 하시고 하니까는 늘 내가 들어가시면은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거나 뭐 아마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기도하다 죽으시고 계시는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어머니랑 내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 제 버킷리스트는 그냥 그런 존재, 그리고 꼭 그게 아빠 엄마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조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의논을 하든 내가 찾든 막 내 얘기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얘기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존 굿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그림 뭐 등등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체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존 굿맨과 같은 아빠 혹은 그냥 사람, 그냥 햄버거 먹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 평생. 누가 세상이 나를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체형은 달성하셨습니다. 그치.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사실은. 야, 근데 그 상황에서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건 거의 뭐 궁극적인 부모의 완성형 아닙니까? 나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 더 그렇죠. 특히 이제 자식들이 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까도 당연히 걱정이지만, 대화가 단절될까봐가 제일 걱정.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고맙게도 아직까지는 자녀들이 우리랑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평안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나름 사회에서 뭐 제 나름의 사회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되게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책임 공간, 그게 꼭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다른 식의 내가 돼버리면 그게 되게 이중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중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을 또 불안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도 존 굿맨 갖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회에 나가도 존 굿맨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중3짜리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뷔페 알바를 가겠다는 거야. 그 친구랑 3명이서 좀 삼청각인가 하는 그 뷔페집에 거기 뭐 갔대요. 그래 뭐 경험 삼아 한번 가봐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시급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8만 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걔네들한테 적지 않은 돈이지. 근데 그 중에서는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얘도 이제 그거를 했는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 나중에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배고파서 남은 음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딱 먹는데 지배인이 지나가면서 너 뭐하냐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억울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 하고. 저희는 가능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너 어쨌든 그 남은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번째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왜 저녁에 퇴근하고 마루 텔레비전 앞에 누워서 이러고 몇 시간씩 있는지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고 싶지. 왜냐면 그래서 잘했다 얘.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잖아, 이게 막 지치니까 뭐 진짜 뭐 6시고 7시고 빠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때는 저도 그냥 핸드폰에 제가 늘 하는 뭐 이제 뭐 깨는 아무 생각 없이 깨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텔레비 보는 거야. 그거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유튜브 막 보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두 시간이 와이프고 나고 우리 애들이고 서로가 전혀 터치를 안 하는 시간이기는 해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에 뭔 일이 생겼다. 그거는 이제 재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짜증이 나는데 소중한 시간.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쉬는 건가? 이 사실은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얘기를 한 거야. 뭔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저녁에 2-3시간 확보해서 뭐 조그만 아트리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맘 편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 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되게 상징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시간은. 그럼 진짜 제가 정말 그 책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럼 저는 그 쉼이라는 거를 계속 가지면서도 이게 진짜 쉼이 맞나? 이게 진짜 쉼이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쉼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제대로 쉬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떨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쉬고 있는다는 그 시간 자체가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제가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또 유튜브 보면서 뭐 쇼츠 되게 많아요. 유튜브 쇼츠 이렇게 보면서 아무런 진짜 그냥 이건 제가 느끼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이 전 되게 아깝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 아깝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게 쉼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쉼인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좀 제대로 좀 잘 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 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 더 그랬던 게 재택을 좀 일찍 했어요. 2020년도 한 3월부터 해서 한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10평 안 되는 집에 전세로 있고 혼자 있으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과 아닌 시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랄 것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세 걸음 가가지고 일하면 일이고 누우면 눕는 거고, 그러니까 TV와 공간 분리가 안 되니까 너무 나중에는 진짜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세 걸음 갈 때 그 옷 갈아입고 정장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이제 윗도리만 갈아입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 또 이제 사실은 출근을 안 해도 돌아가는 일이긴 했어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약간 일종의 의식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건 일을 하는 거다. 나 이거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라는 게 있고, 바깥 바람은 좀 쐬야 사람 만나는 걸 떠나서 그게 있어야지 쉼이라는 걸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재택한다 그러면 되게 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전 되게 불행했어요. 그 일과 삶의 분리가 진짜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쉰다고 해서 안 바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쁜 게 또 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에다 되게 뭐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후반부에 나의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그 동훈이랑 이지한이 서로 약간 방백처럼 주고받는 얘기에서 평안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지한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글에다가도 썼지만, 이지한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또 야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했던 거는 뭐 그 책에도 있지만은 또 언제든 동훈회가 연락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후계동을 찾아갈 수 있다거나 뭔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절벽이야. 여기 말고는 내 인생은 끝이야. 여기 말고는 내 정체성은 무너져라고 하면은 이게 대단하지만 사실은 지옥인 거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를 하찮게 할 만한 게 있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니들이 나를 모욕을 줘. 내가 여기 힘들어? 뭐 아니야. 그럼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여기에서 있지만은 그럼 나에게 그래 너는 뭣도 아니야. 여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라는 거지. 거기서는 제가 평안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들뜨게 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친구야 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나갈 때 뭐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막 들뜨면서 나간단 말이지. 네.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올 때 들뜨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뜨지 않고 집에 가면 때 내가 수발 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 되고 맞아야 되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쉬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게 내한테 돈을 꽂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야, 씨,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자리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100만 부 팔아보자. 이 부담으로 물론 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다 들으셨죠? 다해야겠지만 기준 너무 높다. 한편으로는 너무 높다. 한편으로는 이거 해외 출판.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 다음에는 또 우리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 약간의 들뜸이 있어서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 아이가 편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평안함이라는 게 어떤 정적과 고요함일 수도 있지만 들뜸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네. 나는 저거 킥킥거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혹은 여기서도 그게 아니라 난 이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뜸의 경험이 언제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쑥. 들뜨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이랑 상관이 없이 들뜰 때가 있잖아요. 그 연애할 때, 손잡을 때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말씀하신 거면 사실 최근에는 저희 세대가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시대 때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알죠. 겁나 쩔어서 인생 게임이에요. 네. 근데 그게 무역을 다 배울 수 있다는. 20년 만에 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라고 맞아. 나왔거든요. 테레비 봤어. 야,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매일 밤에 애들을 재우고 나서 네. 거기서 만나서 세계 최근에 태평양과 인도양의 대서양을 누비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서 근데 그 게임은 사실 게임 자체 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본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배를 클릭해 놓으면은 한 20분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끼리도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채팅 게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냥 우리끼리 채팅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겁나 그냥 오늘 회사에 막 뭐 얘기 씻고 막 무슨 사실상. 무슨 뭐 하여튼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딱 4명 있거든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교 출석일수 모자라던 1, 2, 3이. 근데 너무 재밌다. 그게 최근에 겁나 좋은 거예요. 매일 밤에 한두 시간씩 그 배 띄워놓고 그냥 별거 없어요. 잡다가 그냥 요즘 애들 키우는 거. 애가 일찍 자니까 부럽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수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걸 위해서. 그게 그냥 너무 진짜 작가님 말씀대로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 20년 전으로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던 그때로 돌아가서 밤 10시만 딱 넘으면은 우린 다 4명이 중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저 지금 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거랑 완전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다른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거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냥 되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그냥 그 가정을 꾸려서 그냥 이렇게 걱정 없는 그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거를 꿈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겁나 소소하게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웃긴데 힘든 일이 있어도 겁나 만족해요. 애도 뭐 건강하고 뭐.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아까 그 버킷리스트 그 토크할 때 저는 제 버킷리스트가 작가님의 지금 상황이다, 지금 현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해줬어요. 내가 롤모델이라고 막 얘기해줘. 근데 내가 왜냐면 잘하겠지. 국번근이 말이야. 나를 건근이 알지. 야, 왜냐면 진짜 지금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지금 저도 그렇고 아마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작가님의 그 상황이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창규 형이라고 그래요. 창규 형. 창규 형. 그래. 저한테도 형이라 그러는데 근데 국형 좋아. 나 국형 나도 밥 사주다. 그래. 난 국쌤이라 그랬는데 미안해요. 그래 형. 잘 비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강 나왔어요? 밤샐 것 같아. 이모이 오늘 보시면
야.